가봅시다,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 두 번째 중단원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니네가 생각보다 많이 익숙하신 단원이에요. 24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교재 24쪽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냐라고 한다면, 됐어, 여기까지 했냐? 봐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니? 계속 지난주까지 뭐에 대해서만 분석했냐? 우리 싹 다 계속. B? 우리 B 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B? 주룩주룩? 지금 밖에 오는 거? 미안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점 봤지, 점. 결국 내분점을 구하든 중점을 구하든 무게중심을 구하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 어쨌든 점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지난 시간의 내용. 됐어? 여기까지 했냐? 그럼 지난 시간까지 점 봤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뭘 볼 거야? 점 다음에 있는 건? 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곡선을 다루진 않아. 곡선을 다루는 게 함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먼저 다뤄서 직선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선 다음에 곡선 다룰 거야. 그 곡선을 원으로 우리가 한정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오늘부터의 내용은 직선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성질을 하나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설명만 하고 가자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아예 생 처음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볍게 좀 들어볼 수는 있거든. 그래서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니네가 좌표평면상에서의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 좌표평면에서의 직선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요 좌표평면상에서의 직선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분면을 그렸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사분면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빨간색 선들을 가지고 보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선,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선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어떤 선들도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연두색 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노란색 선까지 다 아우르는 것들이 다 직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는 건 여기는 좌표축들도 직선이라고 얘기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 좌표축까지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다 싸잡아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이걸 싸잡아서 다 뭐라 그러지? 그걸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의 직선을 구하는 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 함수를 구하는 거랑은 되게 비슷한데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건 똑같다라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진짜 유사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similar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1차 함수가 이 직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여기 이렇게 공식들을 다 주긴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몰라도 돼. 보면 더 해봐요. 나는 안 외웠어요. 나는 안 외웠어. 특히 이런 거 나는 안 외웠어. 안 외워도 충분히 수능에서 고득점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런 거 안 외워도 수학 강사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은 니네가 일반적으로 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니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얘기하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거를 가볍게 복습을 좀 해보면 그러면 1차 함수라는 거는 y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떤 문자 x에 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 x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 오케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차 함수면 여기 뒤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이라는 소리일까? 그래서 얘가 1차식이 되면 되는 거고 그 1차식으로 쓰이니까 얘네들의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걸 우리가 아우르는 직선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때 여기에서 a가 가리키는 게 뭐게? 이게 기울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고 나는 여기 있는 b 이게 바로 무슨 절편이게? y 절편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의 값. 됐어?
그러니까 y 절편이라는 건 x가 0일 때의 y 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0일 때의 우리는 y의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주게 되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 됐어요? 그럼 기울기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표현으로 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내가 1번에서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보통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뭐분의 뭐로 구하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x 변화량이 분모에 깔렸을 때 분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분자 y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두 좌표 사이의 실제 길이를 재는 거고 두 좌표 사이의 간격을 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간격을 잴 거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x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 사이의 간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y들이 있을 건데 여기 y들 사이의 간격. 이렇게 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아니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동하는 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무조건 중요해지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호가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시면 그래서 뭐야? 빼는 순서가 겁나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끝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량에 대한 얘기들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변화량에 대한 얘기들까지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뭐야? 싹 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여기는 다 읽어봐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야?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y에서 그 좌표 y 좌표를 뺀 거는 결국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 좌표 뺀 거랑 같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과서는 아마 저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대표형 1번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별로 안 어렵지, 지금 여기 내용들은. 그쵸? 자,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정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정리하실 게 있는데 그 정리해야 되는 것부터 가볍게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냐? 자, 여기 정리할게요. 바로 뭐냐면 이거.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울기를 제시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자. 이거야. 됐어요? 그럼 첫 번째는 대놓고 뭐냐면 기울기를 대놓고 주는 경우. 이게 1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표현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냥 뭐가 주어진 경우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단순하게 제시되는 경우. 이게 1번이에요. 됐어요? 그냥 기울기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거를 두 번째로 잡을 거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번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과 일치가 있겠지. 근데 일치보다는 평행을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2번에서처럼 우리가 만약에 평행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ax 더하기 b라는 요 직선에 나는 지금부터 뭐 하는 걸 찾을 거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평행인 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직선의 평행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니까 그럼 이 두 번째일 때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평행은 뭐가 아예 똑같은 경우라는 거는 알고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읊어보면 평행이면 뭐가 같은 거죠? 기울기. 평행이면 기울기만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라고 주어져 있는 단어가 결국 기울기를 일치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대놓고 얘가 기울기를 주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x 앞에 붙어 있는 거라며. 맞아? 그러니까 뭐가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차항의 계수가 아예 똑같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1차항의 계수가 있을 건데 그 1차항의 계수가 그래서 우리는 일치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식을 유도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으면 떠올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야. X축과에 우리는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래서 X축과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림을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 일반적으로 아직 삼각함수를 배우진 않았으니까 둔각이 되는 경우는 안 줄 거야. 이렇게 예각이 되는 경우만 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요 각을 잡아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주는 경우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각을 주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일 때는 기울기를 마찬가지 알려줬다라는 것만 떠올리면 돼요. 왜? 이거 자체가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어디서 보면 되냐면 이 기울기 자체가 변화량의 비율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변화량의 비율을 나타내준 게 기울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 삼각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삼각비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니? 세트 없죠. 구호 없겠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각도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각이야 각.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러면은 봐봐. 우리 기울기 공식이 뭐분의 뭐야? 우리 1차분의 상수예요? 기울기가? 뭐 공식을 창조하고 있냐? X 변화량 분의 Y. 그치, 방금 얘기한 것처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주어진 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 있는 X축이 있는 점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나는 X 변화량과 Y 변화량을 그대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겠지. 맞니? 그럼 X 변화량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의 나는 실제 누구랑 누구의 변화량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실제 여기 X.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X 변화량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분의 이런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부터 Y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누구 변화량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으니까 얘가. 그치? 얘가 결국 Y 변화량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자, 그럼 이거를 잡으면 얘가 지금 이름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얘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변화량들의 비를 구한 게 실제로 삼각비에서 따지고 보면은 얘가 결국 밑변분의 높이가 되었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걸 사인이라 그래, 코사인이라 그래, 탄젠트라 그래.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라고 주어져 있는 직구를 뭐라 그래? 걔를 탄젠트라 그러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탄젠트 값이야. 됐어요? 그래서 삼각비에서의 탄젠트는 기울기예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여기까지 나타내주면 돼요. 됐냐? 그래서 기울기는 대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줍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1차 함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뭐만 잘 찾아주면 땡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울기만 잘 찾아주시면 나머지들은 개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울기 찾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됐지?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봅시다. 1번. 그러면 2점 2,-5랑 4,3을 이으는 선분의 뭐를 지난다 그랬습니까? 끊어볼까? 선분의 뭐를 지나는 중?
끊어. 그러니까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대놓고 아싸 땡큐죠. 왜? 기울기가 얼마라고 대놓고 주어졌으니까. 이줄 기울기가 대놓고 2라고 주어졌으니까. 맞아? 그럼 봐봐. 이제부터 잘 봐. 잘 봐. 여기까지 뭐 밑줄을 긋고 딱 펜 내려놓고 봐봐. 그럼 1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생각, 즉 우리 1번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럼 아이디어는 y는 우리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그리고 상수 이렇게 잡아줬을 때 맞아? 그럼 여기 기울기가 대놓고 줬잖아.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2x 더하기 상수항이 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k.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지. 그럼 k는 뭐만 알면 되냐면 지나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제 앞에서 얘기 안 해? 어디를 실한대? 저 두 점에? 중점. 그래, 그럼 중점 구해보자고. 우리 토요일까지 주구장창 연습했으니까 중점 정도는 구할 수 있죠. 네. 자, 중점 구해보자. x 얼마야? 중점 x좌표 얼마야? 그쵸? 2 더하기 4를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3. 그쵸? y좌표 얼마입니까? 자, 빨리 계산해야 돼, 이 정도는. 알겠지? 뭘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계산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3,-1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y 대신에 그래서 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x 대신에 3 집어넣으니까 나는 6 더하기 k. 계산하시면 k가 마이너스 얼마라는 것도 그래서 알 수 있게 됩니까? k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7이잖아. 끝났네? 그래서 정답 2x 마이너스 7.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1번은 내가 일부러 풀어줬어요. 너네가 다시 한 번 더 연습해보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은 그러면은 점을 지났는데 오케이. 나중에 뭐 하라는 소리야? 저거 식에다가 그냥 저거 뭐 하라고?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가격 K가 몇 도라 그랬으니까 대놓고. 야, 이거 보는 순간 니네 그럼 딱 떠올려야지. 야, 이게 지금 이제 뭐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이게? 그러니까 뭔데? 탄젠트를 왜 찾는데? 뭐를 줬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얘 이름이 기울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에 초점을 두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탄젠트 값 찾을 거야. 그래서 나는 탄젠트 60을 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탄젠트 60을 구하면 얘가 루트 얼마예요? 탄젠트 60이. 왜 니들 선배들부터 다 똑같이 탄젠트 값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루트 3. 야, 이씨. 탄젠트 30, 45, 60, 세 개는 외워라. 탄젠트 45가 얼마야? 1. 얘가 1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루트 3을 곱한 게 60도야. 그러니까 얘가 루트 3 곱하면 되고 30은 반대야. 나누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이야. 다시 얘를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이야.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하나 작고 하나 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탄젠트 값만 외워. 지금은 사인 코사인은 2학년 때 외우시고요. 2학년 됐는데 저 이거 몰라요. 서로 골 때려진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학년 됐는데 모르면 진짜 골 때려요. 왜냐면 2학년 때는 삼각 함수가 나와. 대놓고 삼각 B가. 알겠지?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삼각 B를 해야 돼요. 어차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그래서 탄젠트 60이니까 루트 얼마라고요? 그래. 루트 3이라고. 끝. 그치? 그럼 여기 루트 3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끝났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y가 결국 나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루트 3의 x.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 3의 x 그리고 나서 뭐냐면 상수지. 그럼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k.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몇 컴마 몇이라 그랬으니까 대놓고 얘기한다. 몇 컴마 몇 지나간대요? 그래. 지나는 점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k 나와 안 나와? 그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4분이면 충분하니까 이거 두 개 먼저 다 찾고 옆에 있는 거 그냥 쫙쫙 푸세요. 됐습니까? 4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뭐 따로 안 해줘도 되죠? 네. 2번은 해볼 수 있죠? 네. 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네. 자, 다 해보시고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2번으로 출발할게요. 여기는 그래도 니네 했던 거에 비해서 쉽죠? 약간 1강 배우는 느낌이지? 됐죠? 그래서 좀 간단하죠? 금방금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대표형 2번은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주어진 경우라고 내가 지금부터 일정하게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점 2개가 주어진 경우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절편이라는 단어에 설레지 마시고 왜냐면 절편 전용으로 쓰는 식이 있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절편이 줬을 때 그러니까 절편을 알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절편 모르면 절대 못 쓰는 식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절편 모르는 식 그러니까 절편을 몰랐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퉁쳐서 이거 하나로 외우시면 다 끝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됐어요? 그냥 정리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냥 점 몇 개가 주어진 경우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2번은 그냥 이거예요. 점 2개가 주어진 경우. 다시 얘기하면은 좌표 2개가 나타나진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좌표 2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거나 1차 함수식을 찾을 때는 무조건 못 찾는 게 포인트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못 찾는 거에만 필 꽂히면 된다 그랬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무조건 내가 뭐부터 찾는 거에 집중하라 그랬지 내가? 기울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점 2개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기울기를 줬단 얘기니까 아니면 주지 못했단 얘기니까? 주었다. 안 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안 줬기 때문에 기울기를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찾고 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 2개가 주어진 경우일 때는 첫 번째 그래서 1단계가 바로 누구냐면 기울기 찾기야. 됐습니까? 근데 그 기울기는 그냥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x1, y1 줬고 x2, y2 이렇게 해서 얘가 지나는 점 2개를 줬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나는 점 2개를 줬다고 하면 이 지나는 점 2개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기울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는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에 따라 모 변화량분의 모 변화량이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므로 그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변화량의 비를 구해주는 게 목표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화량의 비를 구해주는 게 목표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뒤에서 앞을 빼든 앞에서 뒤를 빼든 상관은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도착지에서 출발지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도착지에서 출발지를 뺀 걸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x2에서 x1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y도 그 빼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요? y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착지에서 출발지를 뺀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냥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요. 그럼 기울기를 찾으면 그때부터 뭐냐면 1번처럼 풀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처럼 풀면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이 기울기 값을 내가 m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찾잖아. 그럼 내가 식을 만들어. 그래서 식 형성을 해. 다시 뭐 하란 얘기냐면 이 식 자체를 y에 대해서 정리하란 얘기야. 그럼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 이렇게 집어넣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울기 때려 넣고 거기에 우리 상수 k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막판으로 누구 찾아주면 되냐면 이 k만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식을 만든 후에 상수항 찾기가 되는데 그 상수항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하면 돼? 점 대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을 뭘 통해서 찾아줄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상수항을 찾는 게 바로 여기 얘네 좌표를 대입함으로써 찾는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게 되면 끝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1번, 2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해서 펜 내려놓고 이제부터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얘네 봐봐.
직선에 x절편, y절편 주는 순간 얘가 뭐야? 지나는 점 두 개를 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항상 절편 같은 경우는 뭐로 표현해 주는 게 짱이냐면 그래서 절편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좌표로 표현을 해주는 게 답이야. 됐니? 그러니까 x절편이 4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로 얘가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딱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럼 x절편이 4란 얘기는 누구 값은 0이란 소리니까 y가 0이란 소리니까 그럼 x절편이 4야. 이걸 가지고 니네 좌표 만들어봐.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첫 번째로 지나는 점 4,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절편을 잡았을 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그 y절편이 3이야. 그럼 얘 좌표 구하면 얘는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 두 개인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가지고 식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 만들 때 우리는 뭘 모르니까 지금 이거 딱 보니까 기울기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 아니면 찾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빼는 순서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모 4에서 0 빼준 거분의 분자 0에서 3을 빼준 것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 그래서 얘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나는 그래서 4분의 3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기울기가 됨.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 다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가 y 절편이잖아. 근데 y 절편 대놓고 줬네?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하기 3 끝. 됐죠?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라니까? 뭐 0,4야? 얘가 문제를 읽어봐.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 그래. 그럼 여기에 몇 컴마 몇 집어넣어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컴마 몇 넣으면 되겠다? 그치. 8 컴마 A를 대입하면 되겠네. 이 생각 들었어요? 끝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값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답은 니들이 완성해 보시고 밑에 있는 것도 풀어봅시다. 4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있는 것들은 해보시고 유형 3번, 대표 유형 3번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봐. 집 가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자, 유형 3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문제는 봅시다. 세 점이 있는데 얘가 밑줄 한 번만 그어봅시다. 이 세 개의 점이 결국 뭐를 이루지 않는데요?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 그치.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줘야 되는 조건은 딱 하나. 바로 뭐냐면 이게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랑 조금 헷갈리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랑 조금 헷갈릴 텐데 그래도 잘 보시고 잘 이해하면 되는 영역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가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가자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야. 정리 좀 해놓고 가. 그냥 세 점이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점이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 이거를 조금 잘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금방 드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들을 해석하는 것에 집중을 할 거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얘를 분석을 하겠다는 거니까 분석하는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보세요. 됐어요? 그럼 니네가 아무런 점을 이렇게 대충 찍겠지. 뭐, 리뉴 이렇게 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다시 어차피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점을 잡았을 때 이 하나의 점이 여기는 요 직선 밖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만들어지는 경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거 삼각형이 형성되는 경우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삼각형이 형성되는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까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뭐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돼? 아니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다시 뭐야? 이 직선 밖에 점 하나가 들어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삼각형이 형성되는 경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처럼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한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할 거는 그건 뭐야? 삼각형이 안 되려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 저것만 아니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의 반대말이면 돼. 그럼 삼각형이 안 된다는 거는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나란히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있다야? 끝났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삼각형 형성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삼각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일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저 1번의 반대 상황이니까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정리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세 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하면은 된다야. 됐니? 그러면 이 그림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잡으면 얘가 나는 니네는 밑에다가 적어라. 나는 여기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적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단순하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 그럼 여기에 임의로 두 점을 잡는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기울기들이 있을 건데 그 기울기가 무조건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애초에 그 한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일치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일치한다라는 거에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맞추면 사실상 게임은 끝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를 잡아주게 되면 뭐야? 그냥 임의로 두 점 잡은 기울기가 다 똑같대.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끝났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펜 내려놓고 이제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알겠지? 개념은 안 어렵죠? 그리고 니네 이거 보는 순간 좀 새록새록 떠올라요? 이거? 이런 거 좀 떠오르니? 이런 거 했다는 거? 아 했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다 한 거야 이거. 그 두 번째 거는? 다 한 거예요. 이거 중학교에 있어요. 중학교 문제집에 다 있던데? 진짜요? 내가 왜냐면 중2 하잖아. 지금 중2에 해보니까 기말고사 때 이거 다 나오던데? 두 번째 거는
다 해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중학교 때 다 했어요. 까먹었을까봐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보게 되면 그럼 펜 내려놓고 봤을 때 이 세 점이 삼각형을 안 만드니까 한 직선이 있다. 끝났지? 됐어? 그러면은 하나는 무조건 뭐야? 웬만하면은 그냥 진짜 숫자로 돼 있는 애 그냥 하나 잡는 게 짱이죠. 그러니까 나는 A랑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건데 그때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만 봐도 되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C랑 A 아니면 C랑 B 둘 중에 그냥 원하는 거 하나 잡아요. C랑 뭐로 잡을래? A로 잡을래? B로 잡을래? 그래, 편한 걸로 잡아. 그러니까 하나는 C만 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랑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두 가지가 다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게? 똑같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왜? 어차피 다 같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끝났네요. A랑 B 다시 하면 A가 이제 1,1이고 B가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진짜 X 변화량 즉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의 여기 Y 변화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이렇게 계산해 준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계산해 주게 되면서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됐고 분자가 4가 된 그래서 얘네 약분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2를 구할 수 있겠지. 얘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럼 A랑 C니까 그럼 A가 이제 1,1이고 C가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로 잡아주게 되면 되니까 얘네들 사이에 기울기 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뭐야? X 변화량 마이너스 K 더하기 2에서 우리는 1을 빼준 거 분의 Y 변화량 K-1에서 1 빼준 거 이렇게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네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는 요거 마이너스 K 더하기 1과 K-2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오는 이 둘이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끝났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K-2가 결국 나는 마이너스 2랑 같대요. 그래서 얘 올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K-2가 나는 마이너스 2 괄호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K값 나오면 그게 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가? 없죠? 자, 그럼 얘 다시 푸시고 밑에 있는 것도 풉니다. 4분 준비, 자, 풀어볼게요.
안 해도 되지? 저 3-2번 좀 헷갈려요. 3-2번이요. 그냥 4개의 점이 있는데 그냥 3-2번 가볍게만 보고 가자면 됐습니까? 한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그냥 어디에 있으래? 그러면은 봐봐. 그냥 대충 찍을게, 점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A가 지금 이제 1,3이래. 뭐 그런가 보다. 됐어요? E가 지금 이제 A,-1이래. 그냥 대충 찍어. B가 A,-1이래. 됐어요? 네. C가 뭐래? C가 A 플러스 3, 뭐 이거고. 됐어요? 네. D가? B, A 플러스 4. 그럼 이게 한 직선이 있다는 건 아까 여기 있는 요 직선을 할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냥 뭐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2개 잡은 것들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문자가 2개니까 얘는 식이 하나 나오면 돼? 아니면 2개 나오면 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식이? 2개가 나와야지. 왜냐면 A를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이용하면 A가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랑 이거를 이용해서 A를 찾으면 그 A를 여기다 대입해야 B가 나오지. 똑같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3번은 된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4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4번은 좀 가볍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1번을 기억하실 때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은 삼각형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경우로 줄 거야. 얘가 아무리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걔가 지나는 점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삼각형 위에 있는 한 점은 무조건 지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삼각형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경우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거야. 자, 1번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건 니네 중2 때 배웠던 거. 바로 요거. 제목 이겁니다. 삼각형과 평행선. 기억나니? 니네 의외로 중2 때 되게 많은 걸 잘 배우고 왔었어야 돼요. 이것도 중2 개념이에요. 중2 개념. 그러니까 이게 뭔 개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하나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됐니?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얘가 밑변이 아닌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럼 밑변이 아닌 점을 평행이라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해서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야. 누구랑? 여기 있는 밑변이랑 평행하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밑변에 아무거나 지나갈 수 있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린다라고 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점을 내가 D라고 할게. 이게 내분점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을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았고 여기를 C로 잡았고 여기를 D로 잡았어요. 됐습니까? 네.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내가 그 다음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세 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 ABD와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비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평행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랑 이 삼각형의 높이는 무조건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아예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실제 넓이비를 구한다는 건 진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겠다는 거야. 둘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변 높이 나누기 2 밑변 높이 나누기 2 이거 그냥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유일하게 달라진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유일하게 달라진 게 뭐예요? 밑변만 달라졌을 뿐이야. 그러면 뭐야? 얘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만 남길 수밖에 없냐면 밑변만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럼 끝났잖아. 왜? 밑변만 남았다니까? 이해됐어요? 네. 밑변만 남았대.
그럼 밑변만 남았으니까 결국 넓이 b는 밑변의 길이 b랑 같아 아니면 달라? 같은 거야. 다시 뭐야? 얘가 밑변 선분 B, D와 선분 C, D의 길이 b랑 같은 거야. 그래서 뭐야? 넓이 b랑 밑변의 길이 b. 다시 넓이 b와 내분 b가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게 삼각형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내는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안 주면은 못 만들어. 이거 줬을 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 다음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다음으로 연결했을 때 그럼 이 문제를 봐봐. 그럼 이 문제 1번은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그냥 A, B, C가 대충 있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봐봐. 그러니까 A가 0,2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B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나는 여기 있는 C가 대충 이렇게 있는 거야. C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C가 4,3이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삼각형 3개가 연결이 돼 있대. 이거지. 됐지? 그때 내가 지금부터 뭐야? 나는 여기 있는 점 A.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을 그렸는데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했다는 소리야? 2등분했다고. 다시 이거랑 상황이 아예 똑같아진 상황인 거야. 됐어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딱 보는 순간 니네가 느껴야 돼. 아, 얘네들 넓이 b가 같다. 다시 얘네들의 넓이 b는 밑변의 길이 b랑 같을 테니까 아니면 다를 테니까 밑변의 길이 b 즉 내분 b도 마찬가지 몇 대 몇이 되었구나 까지 생각해주면 1대1. 왜?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가 같았네요.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됐어요? 넓이가 2등분됐다라는 건 밑변의 길이 b가 똑같았다라는 거야. 다시 둘이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D라고 잡을 건데 얘가 선분 BC에 몇 대면 내분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대1 내분점. 이게 선분 BC에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바로 BC의 중점이 된다야.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 근데 노란색 직선이 지나는 점 2개가 드러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점은 A라고 해서 애초에 대놓고 주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A와 D인데 D 정도는 찾아드릴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D는 얘네들의 중점이지. X부터 구해봐. 얼마예요? D의 X 중점 뭐예요? 1이고 Y 얼마예요? 0이네. 그러니까 1,0과 A 0,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까 2번에서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상황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 개념 하나 정리하면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도 뭐 하나 정리 좀 할게요. 됐어요? 그때 여기는 2번은 이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조건. 들어본 적 있는가?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긴 해요. 마름모도 마찬가지고 하고 사실 이거 다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할까? 평행사변형 이하는 다 된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다시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싹 다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얘네까지는 다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몇 등분할 조건이냐면 이 넓이가 2등분할 조건. 이것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평행사변형부터 얘가 왜 다 되니? 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다리꼴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이하에 있는 모든 사각형들은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됐어? 그럼 이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어떻게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됐어?
어떤 직선을 그릴 건데 걔가 이등분된대, 넓이가. 그럼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되냐면 여기 이 대각선들의 교점을 뭐 해버리기만 하면 되냐면 지나면 돼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아무리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래도 이 점만 지나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든 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여기 넓이가 이등분하고 싶으면 그냥 어디를 지나면 되냐면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우린 이미 알지 않아? 이 대각선의 교점은 각 대각선에 몇 대면서로 내분해주는 1대1로 내분해주는 무슨 점이니까? 중점이니까. 다시 그럼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대각선의 뭘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중점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 연결, 대각선의 뭐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된 거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대각선의 중점 찾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연결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잘 잡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진짜 뭐 하면 돼? 이제 그러면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는 건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대각선의 교점을 이 친구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돼.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뭐야? 그냥 대각선의 중점. 여기도 마찬가지 대각선의 중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각선의 중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대각선의 중점을 찾을게. 그러면 나는 어차피 얘가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의 한 좌표만 알면 돼. 여기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만 알면 얘가 이미 몇 컴마 몇이냐면 아하 그냥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3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는 거랑 같겠군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주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진짜 x끼리 더하고 마이너스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중점 구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y 값도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점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대각선의 중점을 구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의 대각선의 중점을 구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그럼 여기 있는 대각선의 중점은 어차피 얘가 지나는 점 두 개만 알면 되는데 맞아요? 그럼 그 두 개가 바로 누군데? 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 얘만 읽으면 되지. 됐어요? 다른 거 읽어도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얘로 지나게 되면 이 점부터 읽으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이냐면 6, 2 그럼 여기 점을 읽으니까 얘가 2, 4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는 거랑 같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죠. 끝? 됐지? 그럼 얘 중점 구해볼래? 얘 몇 컴마 몇이야? 4, 3이죠. 그럼 뭐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네. 왜? 넓이 동시에 이등분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얘네들은 다 예제 2번처럼 풀면 되는 거야. 대표형 2번처럼 풀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 개념들이 좀 중요해 안 중요해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들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 몇 학년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중2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분 드릴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됐죠? 얘네 천천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거 했어. 어려운 거 했어. 이제 쉬운 거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얘기할게. 대표용 5번은 내가 풀 시간 안 줄 거야. 왜? 걘 쉬워. 그리고 절대 안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 아니 중학교 때 이미 다 물어본 거라서 안 나와요. 1쪽에 나온 거예요, 진짜. 네, 중학교 때 다 물어본 거라서. 대표용 5번은 중학교 때 물어본 거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교과서에는 있고 수행평가로는 물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행평가를 위해서 좀 정리는 좀 가볍게 하고 갈 테니까 보시면 그냥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건 니네들이 이미 다 한 번은 들어봤던 거야. 결국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가볍게 봐봐라. 그냥 안 적어도 돼. 여기 있는 거 그냥 똑같은 거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결국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싹 다 y는으로 바꿔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싹 다 y는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y는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 있었던 b와 e가 그럼 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면서 b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 몇 차 함수 돼? 이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뭐야? 왜 벌써부터 1차 함수라고 그러고 있어? 1차 방정식이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1차 방정식은 결국 1차 함수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1차 함수식 찾는 거야. 연결됐죠? 끝. 이겁니다. 됐어요? 네.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야. 5번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 돼? 이거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되게 쉽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는 걸까? 공식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그릴 건데 얘가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이렇게 그냥 한 글자로 그려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사분면이 드러날 거잖아. 됐어요? 네. 그럼 지나는 사분면 찾으려면 어차피 뭐만 알면 되냐면 얘 부호만 알면 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니면 0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숫자 찾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1, 2번은 한 번에 풀 거고 잘 보세요. 여긴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연습해 보세요. 왜냐? 이걸 보면 아, 나 이거 해봤어. 이 느낌 강하게 들 거야. 이거 다 언제 해봤냐면 중학교 때 해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중딩 때 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딩 때 한 거 가볍게 보시면 얘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걸 뭐 하는 거냐면 넘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by만 남겨서 넘기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ax에다가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다시 b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b로 나누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y가 결국 나는 마이너스 b분의 나는 여기는 a의 x 마이너스 나는 뭐분의 뭐가 될 거냐면 b분의 c가 될 거야. 다시 얘가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두 개의 값.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를 내가 기울기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내가 y 절편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 다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보호만 알면 돼요. 끝났지. 그럼 봐봐라. A랑 B의 곱하기가 일단 뭐래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수란 얘기야. 그럼 얘네들의 부호는 적어도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을 거니까 나눠줘도 똑같이 얘는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곱한 게 양수니까 나눠줘도? 그렇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같이 붙었으니까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얘 마이너스까지 붙은 게 기울기예요. 아, 음수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음수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어떤 그림일 거냐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뭐야? 얘 떨어지는 그림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으로 잡아줬을 때 두 번째 B랑 C를 곱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B, C 곱했대. 이거는 얘가 대놓고 얼마래? 0보다 크다. 양수. 아, 0. 그냥 0이다요. 1번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뭐야?
0에 0.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여기 지나는 거야. 끝났지? 네. 몇 싸우면 지나요, 얘가? 2, 3분의 4분의 4. 정답.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은 이렇게 찾는 거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죠? 그럼 2번도 보게 되면은 A랑 C를 곱한 게 양수래. 그럼 A랑 C를 곱한 건 양수다. 적어도 A랑 C의 부호는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면 적어도 A를 플러스로 잡으면 C도 일단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의 부호를 정확하게 찾는 건 중2 때 하는 걸로 끝났어. 그럼 지금 그냥 뭐야? 대충 이렇구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B랑 C를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거는 음수래. 근데 위에 거를 통해서 C가 이미 플러스인 거는 확인했어. 됐어요? 그럼 B는 뭐가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럼 기울기는 얘네지. 그럼 얘네 곱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B분의 A가 음수란 얘기니까 아니면 양수란 얘기니까 이거는 둘을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인데 오 여기까지 갔어? 좋았어.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양수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잡아줬을 때 우리는 BC만 보면 되네요? 그럼 이거는 음수래 양수래? 음수지. 다시 Y절편도 뭐야? 야 마이너스 붙이니까 양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 Y절편도 양수. 얘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거지.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4분면 다 나왔지. 몇? 4분의 1. 1, 2, 3. 그냥 1, 2, 3 순서대로 읽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아. 3, 4면 1, 4면 2, 4면 맞는데 순서대로 읽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은 대부분 Y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Y눈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알고 있으라는 거야. 알겠지?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풀 시간 안 줘도 될 것 같지? 여기는. 이들이 집 가서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중학교 때 했어요. 마지막 문제. 이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는 가고 싶은데 7번 가면 니네 머리 터져요. 그래서 7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7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6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원래 공식이 있어요. 뭐 정점을 지나는 방정식 해가지고 뭐 요거 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됐어요? 그거는 좀 이거 원칙적으로 얘 약간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좀 배우고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됐다 했을 때 조금 이제 스킬을 입히는 목적으로 해드릴게요. 그거는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저거 많이 쓰는 건 원 쪽이야. 여기보다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 쪽에서 되게 많이 쓰니까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이 문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얘 공수 1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잡을 거냐면 여기 봐봐.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점검할게요. 됐습니까? 해시태그입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 되게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어. 직선 저따구로 생겨먹은 애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샬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근데 저기 있는 직선은 뭐에 관계없이 K값 건데. 그치?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누구를 지난다고 하고 있으니 밑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는데 점 P가 누군지 알아? 아니면 몰라? 몰라? 그럼 점 P를 내가 지금부터 뭐로 잡을 수 있는 거냐면 문자. 그래서 얘를 내가 그냥 단순하게 X, Y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여기는 X, Y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점 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등호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지. 실수 누구에 관계없이? 그래. 이거 무슨 식이라는 소리야?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그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정점. 다시 정점 문제 나오는 푸는 아니 뭐 왜 말이 안 나와. 정점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항등식의 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점검 포인트는 항등식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펜 내어놓고 봐봐. 됐어요? 네. 봐봐. 그러면 어차피 내가 P를 X, Y로 아무거나 잡은 거잖아. 그냥 진짜 몰라서. 됐어요? 그럼 이 X, Y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직선 즉 K-2의 X 더하기 나는 2K-3의 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K-3은 0이 다에 대입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요? 돼요.
되잖아.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는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럼 이 식에 대입하게 되는 그 순간 무조건 얘는 K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대입을 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친구가 K에 대한 무슨 식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얘가 K에 대한 무슨 식? 그래,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는 0인 거를 보여줄 거면 K가 있는 애랑 K가 없는 애를 몰아서 무조건 K를 작살내버리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지. 그러니까 K 작살내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야? 식 정리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싹 다 정리하시게 되면 그래서 X를 주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XK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X Y 주니까 플러스 나는 2K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얘가 결국 얼마가 되었냐면 네 이름 0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적어도 뭐야? 얘네끼리 묶어야 되겠지. 왜? 상관없는 아이들끼리 묶어줘야 작살낼 때도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있는 애와 즉 K로 묶을 애와 나머지 쩌리의 합으로 가서 얘가 0이 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 다 뺏기니까 앞에 거는 X 얘는 그래서 2Y 얘 뺏기니까 더하기 4 이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K 없는 애들끼리 싹 다 몰아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X 얘가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얘가 0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K에 관계없이 0이다. 그럼 K가 사는 게 좋아? 아니면 없애버리는 게 좋아? 없애버리는 게 짱이야. 왜? 그래야 쟤가 없어져도 다른 것들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리는 게 짱이니까 그래서 뭐야?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K 앞에 붙어있는 게 얼마가 되면 돼? 그래서 얘가 0 되면 돼. 다시 그럼 얘가 0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남은 것도 똑같이 뭐가 돼야지? 0이 되어야지 등호가 성립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0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났네. 그래서 우리 식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식이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이다.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빼기 3은 0이다 나오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 y 쪽만 넘기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x 더하기 3y 계산해 준 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x 더하기 2y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4다. 얘네 연립해주면 x값 y값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점 p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연립만 해드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x 없애는 게 나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위에다가 2 곱해주면 되니까 2x 더하기 4y가 마이너스 8이다. 그치? 그러면은 밑에 거는 그대로 냅두니까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3이다. 다시 2를 더한다 아니면 뺀다? 내면 되니까 빼. 그럼 y끼리 빼니까 y만 남았고 그쵸? 그럼 얘 빼니까 마이너스 5 되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5.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네. 넘어가면 10 빼기 4지. 그래서 x 얼마? 그치?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0. 10 빼기 4? 6. 됐습니까? x 6.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안 빠르죠? 그러면 p가 몇 컴마 몇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니까 점 p가 나왔다. p는 x, y인데 얘가 현재 몇 컴마 몇이래요? 그렇지. 6, 마이너스 5.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이거야. 그럼 이 점 지나면서 길이가 1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1번에서 했죠. 됐죠? 그거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숙제량이 좀 많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숙제량이 좀 많은데 유빈이는 방학했으니까 밀린 거 다 풀어오시고 그리고 28문제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쉬운 것들이 많아요. 일부러 직선의 방정식 연습하라고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냥 싹 다 풀어보세요. 알겠지? 목요일날 오기 전까지 다 QR 올려서 오세요. 알겠지?